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지난 영상에서 동패동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죠. 오늘은 바로 그 옆세대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옆세대가 확실히 개인적으로 봤을 땐 1층에 방도 있고 주방도 더 넓어졌고 여러모로 더 낫다는 생각인데, 요거는 또 보시는 분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영상도 꼼꼼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시청해 보시고 지난 영상하고의 차이점들 댓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옆세대 단독주택입니다. 주차장부터 빠르게 보고 나머지 설명을 좀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현관 앞으로 2대 될 수 있게끔 확보가 되어 있고요. 현관 옆으로는 수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 보일러실 옆으로 전기 콘센트도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 영상의 타입처럼 바깥쪽에 보일러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현재는 짐이 좀 어지럽게 놓여져 있지만 여기를 창고처럼 써도 좋을 만큼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 옆에 자투리 공간도 보겠습니다. 현재는 펜스로 마감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옆은 펜스로 마감이 될 거고, 여기는 뭐 마당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냥 조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자투리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끝에 가보면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넓은 곳을 마당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앞에 보면 아예 차량 진입이 안 되게끔 다 막아놨기 때문에 실제 이 옆에 사시는 분들,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자전거도 타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마당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앞은 뻥뻥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하고 채광도 좋은 단독주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43평, 건축면적은 다락방까지 57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외장은 모노타일, 징크를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난방이 가능하고요.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오폐수 직관으로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오늘은 이 앞쪽을 먼저 살펴봤고요.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중고는 500m 안에 다 있습니다. 걸어서 다닐 수가 있고, GTX 운정역도 현재 공사 중이죠. 여기서 8에서 9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 주변에 암센터가 생길 예정이라서 현재 이 현장을 포함해서 이 주변에 대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뭐 이 현장뿐 아니라 주변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도 가격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현관문은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 제품의 푸시풀 스타일의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지난 영상의 타입처럼 가로 세로 폭이 다 여유가 있는데, 하나 다른 점이라면 이쪽에 있었던 신발장이 이번에는 없어졌고 신발장은 다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역자로 이렇게 신발장을 안쪽에다 넣어놔서 신발 수납 자체는 이쪽이 없어졌더라도 꽤 많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여닫이문, 이렇게 여닫이문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기본적인 구조는 지난 영상의 타입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변경된 곳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이런 공간이 있는 거 지난 영상 타입하고 동일한데요, 이번에는 이쪽에 세면대가 좀 빠졌죠. 그냥 화장대처럼 쓸 수 있는 하부장이 채워져 있고 전기 콘센트이고 거울만 달려 있습니다. 세면대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안쪽 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고요. 공간은 큰 편이기는 한데 샤워기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쪽이, 그러니까 바로 옆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계단 아래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 샤워기를 달고 여기서 샤워를 하기에는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는 샤워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양변기, 세면대만 있는 화장실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환기창은 설치가 되어 있는 1층 화장실부터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쭉 따라 들어가면 이번에는 이쪽에 1층 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4층 높이의 집이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좀 학가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1층에 방이 없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번 타입은 이렇게 1층에 방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난 영상의 타입보다는 조금 더 조건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도 계단 아래쪽 서비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절용품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공간에 온도 조절기 다 개별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도 가능하고요. 제가 통로를 따라서 쭉 왔는데 이쪽 구간들은 전부 도장 처리가 되어 있고 저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1층의 거실 또는 멀티룸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작지 않습니다. 사이즈 충분히 나오는 아주 넓은 공간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1층에 있는 이곳을 거실로 써도 되고 입주자가 원하는 공간으로 꾸며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은 또 수납장을 채워놨습니다. 환기창은 이쪽에도 있고요. 정면 창은 통창으로 만들어 놨고 또 채광이 상당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앞이 다 터져 있기 때문에 채광도 좋고 전망도 좋은 편이고, 창호는 이건 창호를 사용해서 마감을 해 놨습니다. 열고 나가면 이렇게 앞은 뻥뻥 다 뚫려 있는데 지난 영상의 타입처럼 요 앞은 넓은 마당이 있는 건 아닙니다. 땅이 좀 작다 보니까 마당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미니 마당이 하나가 있고, 전기 콘센트는 이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은 뻥뻥 다 뚫려 있어서 정말 채광이나 전망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마당이 없어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제가 바깥에서 설명드렸죠. 지금 아이가 아빠랑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여기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이 집에 마당이 없어도 이 앞이 그렇게 마당처럼 넓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지난 영상처럼 계단 폭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계단 높이도 높지 않아서 안정감이 느껴지고 끝으로 와서 틀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오면 이쪽에 2층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런 구조들은 지난 영상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세면대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맞은편은 열어보면 이렇게 양변기만 설치가 되어 있는 화장실, 이런 것들 지난 영상하고 동일하죠. 환기창은 이쪽에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처럼 여기에 중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정 네모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활용하기 나름이겠죠. 여기에 뭐 큰 항아리 같은 게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들었을 때는 감은 없지만 뭔가 예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고요. 위쪽까지 이렇게 쭉 뚫려 있습니다. 지난 영상처럼 이렇게 중정이 하나가 있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여기가 2층에서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 거실 공간도 크기가 꽤 되는 편이고요. 한쪽에는 벽난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테리어가 딱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전기 벽난로, 신축 빌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제품들을 여기다 딱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넉넉한 2층의 거실 공간 살펴봤고요.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루버 셔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2층도 통창으로 되어 있고 1층하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전망, 채광 아주 좋습니다. 2층 거실 앞은 이렇게 작은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데요. 그냥 한 번씩 나와서 머리 식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2층의 거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면 여기에 다용도실 공간, 그러니까 세탁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딱 폭이 타워형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건조기가 있다면 수직으로 세워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은 이렇게 미닫이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은 지난 영상 타입의 주방보다 더 넓습니다. 확실히 많이 넓어졌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크기가 꽤 되는 편이고 이쪽에다가 식탁을 추가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이시죠? 이 아래쪽에다가 추가 식탁을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6인용 식탁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식탁 자리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많이 넉넉해졌고요. 그리고 조명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 놓은 조명인데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이런 조명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환기창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전기 콘센트도 하나 있어서 냉장고 놓으면 될까 했는데 이미 냉장고는 여기 박스 형태로 놓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추가 냉장고가 있다 그러면 추가 냉장고를 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박스 형태로 냉장고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다 나란히 냉장고, 김치 냉장고 다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수납장도 크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납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 대용으로 바로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에다가 식탁 추가로 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전기 콘센트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환기창은 이쪽에 커다랗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죠. 여기서 집이 보이긴 하지만 동간거리가 상당한 편이라서 특별하게 저기서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낮에는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이 들여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지난 영상 타입의 단독처럼 이렇게 옆집하고 좀 가깝게 있다는 거. 여기 싱크볼은 사각형의 깊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식기 세척기가 여기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위로 레인지 후드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상부장을 없애서 개방감을 살렸고 이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확실히 주방은 이번 타입의 압승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2층도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방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타입은 방이 2개밖에 없었는데요. 다락방까지 해야 3개고 이번 타입은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 2개가 있는데 먼저 보실 방이 안방입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우측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화장실 세면대는 바깥으로 빼놓고 지난 영상처럼 이렇게 상판 길이를 길게 해놔서 수납을 아주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한쪽은 이렇게 수납장을 다 채워놔서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놨고, 문을 열어보면 이쪽에 양변기 그리고 샤워기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샤워는 이쪽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 구조 자체는 지난 영상하고 거의 비슷하죠. 인테리어나 부분적으로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을 뿐 기본 구조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메인 안방 공간입니다. 많이 넓더라고요. 상당히 큰 안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북박이장을 쭉 설치를 해 놨는데도 방 크기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룸 추가 공간은 확보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수납은 가능해 보입니다. 창은 이쪽에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채광창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안방부터 살펴봤는데요. 지난 영상의 타입은 저쪽에 안방이 있었는데 이번 타입은 들어와서 우측에 안방이 있습니다. 이런 위치는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쪽에 작은 베란다 공간이 있는 거 지난 영상하고 동일하죠. 아래쪽은 중정이고 중정이 이렇게 위쪽까지 쭉 올라와서 3층에서는 이런 작은 베란다 공간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기 전기 콘센트는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3층 베란다 공간 살펴봤고요.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많이 넓습니다. 여기서부터 양변기, 세면대, 역시 이렇게 선반을 제작하지 않고 세면대 양 옆에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면용품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이 없고요. 수납장은 이 위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가서 보면 욕조가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누워서 밖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중정입니다. 환기창도 이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3층의 메인 욕실을 봤고요. 끝으로 오면 여기가 3층의 두 번째 방이 됩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서양 방향으로 이 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채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꽤나 넉넉한 편이고 이 방에도 안쪽에 3칸짜리 붙박이장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수납이 가능한 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3층의 두 번째 방은 바깥에 공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작은 베란다 공간이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물소리가 확 났네요. 죄송합니다. 나가서 이렇게 이 거실 앞하고 똑같은 전망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곳을 보면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문이 쾅 닫히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3층의 두 번째 방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락방에 올라오면 이쪽은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고 정면의 문이 메인 다락 공간입니다. 이 다락방은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꽤 되는 편이라서 혹시라도 손님들이 왔을 때 방 개수가 좀 모자르다 그러면 그냥 한 번씩 침실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길이가 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벽면이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전체 크기 자체가 작은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충분히 손님들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락 공간입니다. 이쪽에 환기창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다락 공간 살펴봤습니다. 층고도
이쪽이 2,000, 갈수록 조금 내려가긴 하는데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이 성인이 다 서서 다닐 수 있는 다락층고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마지막은 테라스입니다. 나가는 문 쪽에 수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테라스도 꽤나 큰 편인데요,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길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락방에 올라와서 사이즈를 막 측정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돼서 사이즈를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넓다는 거, 이렇게 안쪽까지 넓게 쓸 수 있는 옥상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뻥뻥 뚫린 전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송전탑 하나가 보이는데요, 저기가 이 자유로가 시작되는 저 도로가 반대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도시 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게 보이니까 이 근처에 뭔가 마치 송전탑이 있는데 여기 정말 신도시 맞아요? 이런 분위기로 문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하고 저기하고는 완전히 위치가 다릅니다. 저기는 주택가가 아니고 그냥 저기 길 바로 옆에 저런 송전탑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뒤쪽으로 오면 이렇게 건물들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아래쪽에서 말씀드렸지만 동간거리는 꽤 있는 편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거나 하진 않지만, 걱정이 된다면 여기도 이렇게 막아서 사용은 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 옆세대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가격은 역시 동일한데요, 가격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꽤 높은 편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좀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미 이런 가격대들로 다 주변이 형성이 돼 있어서 나는 신도시가 무조건 가깝게, 그러니까 신도시 안에 있어야 되고, 초중고도 다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고속도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위치가 좋은 곳에 단독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될 현장이니까, 나한테 맞는 조건의 단독주택 현장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